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셜록 홈즈 스웨터를 뜨면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그냥 뭐 잡다한 그런 신변 잡기 그런 수다는 아니고요. 이 셜록 홈즈 스웨터의 뜨개 기록 같은 그런 수다예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그 게이지가 원작하고 매우 다르게 만들고 있어서 소매 분리를 하는 위치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코수를 조정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기록을 남겨볼까 해가지고, 그리고 혹시 요렇게 저처럼 게이지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변경을 좀 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걸 좀 레퍼런스로 들으시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일단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먼저 제가 게이지가 안 맞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물론 손땀의 차이입니다. 제가 굉장히 늦은 손이라 대부분 작가님들 또 일반적으로 뜨시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게이지가 굉장히 좀 차이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쓰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쓰고 있는 실이 율리스를 쓰고 있거든요. 얘가 약간은 도톰한 편이어가지고 물론 쫀쫀하게 뜨시는 분들은 작은 바늘로 쫀쫀하게 뜨시면 게이지를 맞추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톰한 듯한 느낌의 실로 바늘도 3.75로 조금 더 큰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느슨하게 뜨다 보니까 원작과 게이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원체 늦은 손인데 제가 그 편물이 우글우글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배색을 할 때 엄청 더 힘 빼고 뜨는 습관을 들였더니 그렇지 않아도 느슨하게 뜨는데 더 느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게 에바 가디건인데 걔도 3.75로 똑같은 바늘로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코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어요. 왜냐면 같은 3.75지만 얘는 컨티넨탈 뜨는 그 장력에 맞춰서 근데 그거보다도 더 느슨하게 해서 뜨고 있고, 에바 같은 경우에는 그 어깨 부분 때문에 그래도 또 가디건이니까 조금 탄탄하게 떠볼까 싶어가지고 아메리칸 방식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렇게 뜨면서 좀 더 쫀쫀한, 제 기준 쫀쫀한 장력으로 뜨고 있다 보니까 같은 3.75로 작품을 뜨고 있는데 둘이 게이지 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원작과 게이지 차가 크게 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했듯이 이제 소매 분리가 원작하고 다르게 들어가고요. 소매 분리가 그렇게 다르게 들어가니까 언더암 주는 것도 그 원작처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계산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야기로 풀어볼까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원래 원작은요, 그 소매 분리가 독수리 모양을 뜨고 나면 소매 분리가 됩니다. 이제 독수리는 바로 요 핑크 보이시나요? 얘가 이제 독수리예요. 그래서 원작은 이 핑크 부분, 독수리가 끝나고 나면 연한 핑크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소매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원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수리가 끝나고 나면 소매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독수리 직전 부분에서 이루어졌죠. 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요, 지금 제가 화면이 조금 작게 나와가지고 꽉 차서 그러는데 이렇게 입어보면은요, 지금 이 원작 소매분리 부분이 제 허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원작대로 했으면 저는 이 허리에서 팔이 이렇게 나와서 약간 가오리 같은 가오리 핏 이렇게 나왔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수리 들어가기 전에 소매 분리를 해서 그 입어보면 딱 적당하게 좋은 위치에서 소매 분리가 이루어졌고요. 독수리가 끝나고 나니까 여기 허리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랫부분 무늬를 거의 다 떠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코가, 제가 지금 코를 엄청 크게 느슨하게 뜨다 보니까 바늘이 잘 빠지네요. 제가 요 셜록을요 3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2월에 리토 가디건이랑 아테네 가디건을 끝내고 나서 이제 3월에 뭘 뜰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동안 배색을 마지막으로 뜬 게 크리스마스 니트였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배색을 아예 손을 안 댔던 거죠. 그랬더니 배색 쿨타임이 찼습니다. 그래서 배색을 너무 뜨고 싶었고, 배색 작품들, 도안들 가지고 있는 게 많기는 한데 정말 최근에 나왔던 작품이었던 바로 이 셜록이 너무너무 뜨고 싶었어 가지고 별로 고민 없이 얘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얘랑,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외출뜨개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출뜨개용으로 에바 가디건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2개를 3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3월에 너무 바빴었어요. 그래서 이제 뜨개를 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진도가 지금 4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소매분리가 둘 다 끝난 상태가 되었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로 진도가 느린 큰 이유고, 2번째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소매분리를 빨리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더한 부분 코수 잡는 거, 그 다음에 하단 부분으로 오는 이 독수리 무늬를 소매분리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무늬가 깨지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돌려야 하는 그래서 코수 계산을 잘 해야 하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더 쉬었습니다. 이 독수리 무늬의 반 정도를 떴어요, 일단. 그러고 나서 소매분리를 거기서 할지 그냥 원작대로 밑에까지 다 내려와서 해야 할지 막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독수리 중간까지도 이미 진동이 너무 길게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보다 통이 와, 더 하면 또 더 커지겠는데 약간 이런,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하면서 현물을 그냥 던져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아예 이 셜록에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진행을 할 텐데 그 결정이 안 나니까. 근데 또 이제 내가 바빴다고 했잖아요. 바쁘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이걸 막 앉아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2주 동안 얘를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이제 조금 바쁜 게 끝났어요. 마음의 여유가, 또 시간적인 여유가 찾아왔고, 그래서 각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다시 고민을 하면서 결심을 한 거죠. 독수리 전에 소매분리를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게 소매분리하기가 편하긴 했어요. 왜냐면 독수리 전에 이 컬러로 그 배색 없이 단색으로 돌아가는 단이 한 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 부분에서 소매 분리가 들어가자 해가지고
풀고, 독수리 부분 떴던 거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 무늬가 안 깨지고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한 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제가 소매 분리를 한 이게 스터딘 스칼렛에 나오는 그 무슨 발자국 그 무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 독수리가 끝나는 요 부분까지 코수가 이제 어떻게 늘어나냐면, 앞판에서 22코, 소매에서 각각 22코, 뒷판에서 22코, 그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소매 분리가 되는 부분과 제가 한 부분과의 코수 차이가 88코가 나는 거예요. 요대로 가려면 언더암이 44코씩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상상해 가세요? 소매 분리를 했는데 이 언더암 부분이 44코야. 엄청 뭔가 너무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근데 매우 다행히 이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얘에서 여기까지 원래 전체 코수로 보면 총 88코가 늘어나야 하는데, 매우 다행히 이 무늬가 깨지지 않고 이어지는 데에는 그냥 언더암 11코면 괜찮았어요. 됐어요, 그게. 그래서 결론은 11코만 언더암을 주고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하단으로 바디로 내려온 거죠. 요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 아랫부분 풋프린트 무늬까지는 코수가 동일하게 무늬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막 코를 몇 번을 세고 했었는데 결론은 매우 심플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작대로 하면 총 88코가 늘어나고 소매 분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소매 분리 하면서도 언더암이 뭐 몇 코 있겠죠. 그럼 더 늘어나겠죠. 근데 저는 총 22코 늘어나고 그냥 바디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 원작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크게 차이가 나겠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 이게요, 보통 이제 도안들, 배색 도안들은 무늬가 여러 개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코수 안에서 반복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무늬들을 합쳐서 세트로 만들어도 그 코수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셜록은요, 굉장히 한 세트 코수가 많습니다. 100코가 넘어요. 그 하단 부분에 무늬가 총 6가지가 더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6가지 무늬에 그 반복되는 코수가 딱 맞춰져서 한 세트가 되는 지점이 코가 120코가 넘어요. 엄청 크죠, 세트의 코수가. 그래서 이제 요 독수리랑 이 발자국 무늬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는데 그 아랫부분이 또 세트 코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 맞추는 것도 또 고민이 컸습니다. 근데 보면 원작 자체가요, 무늬가 전부 다 완벽하게 깨지지 않고 세트로 싹 한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BOR 부분에서 무늬가 끝나고 그 다음 무늬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스모크 차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이어지지 않고 뭔가 분리해주는 그런 차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늬가 다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늬를 맞출 때 깨지지 않고 딱 맞춰지고, 그래서 뭐 아랍 무늬 같은 거 뜰 때도 아래 고무단이랑 무늬 이렇게 무늬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막 완벽하게 완벽주의자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무늬가 깨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또 아니어가지고 저 스모크 차트 있는 게 저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하단 부분 무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고민이 굉장히 더 이제 많아졌던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저는 독수리까지 끝나가지고 여기 왔는데 아까 얼핏 봤겠지만 벌써 길이가 한 요 정도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무늬가 한 6개 정도 더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스웨터처럼 길이를 내려오려면 무늬를 중간에 끊어야 하는 거죠. 근데 또 셜록은 이 하단 부분의 무늬가 너무 제 취향이에요. 해골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편지인데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암호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 모양 암호 무늬 있는데 막 그것도 있고요. 무덤, 십자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제 취향의 무늬들이 바로 그 하단 부분에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안 하고 안 뜨고 넘어가긴 또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약간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저 뜨개 동기분들 있는 방에서 제가 이거 그냥 미니 원피스로 만들까봐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되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피스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응원에 약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니 원피스로 만들 예정이에요. 요 무늬까지 뜨고 나면은 이제 진짜 그 원작에서도 스웨터에 소매분리 하단 무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단 부분의 무늬가 세트가 100호가 넘어가요. 120호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스모크 차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원작에서는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싫어서 마침 얘가 한 요 정도 내려오니까 이 아랫부분은 이제 골반 부분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코수를 아예 코를 늘려서 이 골반 부분부터는 조금 더 통이 더 커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늬를 깨지지 않게 쭉 내리고, 그 다음에 그 6개 무늬를 다 하고 나면 길이가 제법 나오긴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입어봤을 때 너무 짧다 싶으면 무늬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길이를 좀 더 내려서 떠볼 생각입니다. 근데 요거 하려면 뒷부분 경사를 좀 줘야 되려나 싶긴 한데, 여하튼 뭐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생각이 조금 길게 무늬를 다 뜨고 해서 미니 원피스를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중간에 무늬 차트에서 코수가 달라지는 부분은 아예 코수를 늘려서 무늬가 깨지지 않게 진행해 보자가 현재의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 무늬랑 이제 이 다음 무늬랑 비교했을 때 34코를 늘려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없는데 요걸로 하나 더 배색 없는 한 단을 만들고 그거를 하면서 코수를 34코를 늘려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34코를 늘려준 다음에 이제 하단 무늬를 들어갈 거예요. 코수 늘리는 거는 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계산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뜨개 코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잘 늘리고 줄일 수 있게 계산기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이용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6코에 한 번, 7코에 한 번을 몇 번을 늘리고 그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34코 늘리는 거를 계산을 미리 해놨습니다.
제가 그 주소는 아래 그 뭐지 설명란에다가 추가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거랑 그 코 주울 때 몇 코에 한 번씩 주워야 하는지 그거 계산하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넣어 놓을게요. 진짜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막 만들어 놓고. 아니면 막 일일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저 지금 배색이 아까 얼핏 이제 이렇게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짠! 뭔가 좀 대중 없죠. 초록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 막 골드톤 초록색도 있고. 이게 제가 이 율리스로 뜬 이유가 집에 배색을 하기에 용이한 실이 얘랑 투쿨이랑 있었거든요. 근데 투쿨은 저한테 좀 거칠어서 프로브로 뜨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가디건용으로 떠야지 했던지라 결국에는 율리스로 이제 떠야 그나마 집에 있는 실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질 두고 남았던 이제 율리스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들이 약간 뭔가 좀 너무 생뚱맞지 않은가 하는 조합이에요. 그렇긴 한데 저는 원래 이렇게 좀 톤앤톤이라고 하나요? 톤인톤? 뭐 약간 하여튼 그런 거를 더 선호하거든요. 되게 진한 눈에 확 띄는 컬러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컬러들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컬러로 조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집에 있는 실들이 원체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있다 보니까 별 수 없이 그 실들을 다 이용을 해서 소진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좀 웃긴가? 싶은 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조합을 해봤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컬러랑 괜찮은 거 맞나 싶은데 또 그런 컬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기대하면서 일단은 떠보는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이 컬러도 진짜 생뚱맞잖아요, 여기에. 근데 그냥 한 컷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아요. 뭐 거슬릴 정도로. 오히려 지금 제일 거슬리는 거는 약간 이 민트와 핑크 이 조합이긴 한데 걸쳐서 입어보니까 그냥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약간 빈티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거니까. 저 이거 가디건 중국 실인데 되게 저렴하게 제가 한 직구는 아니고 이제 저 지인분이 직구 저 대신 해줘가지고 샀었던 그런 그 실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뜬 게 이거 썬데이 가디건 무늬잖아요. 엄청 길게 뜨긴 했는데 요거 저 진짜 뜬 지 오래됐어요. 뜨기 초반에 완전 초보 시절에 떴던 거여가지고 근데 실이 약간 이렇게 멜란진 느낌처럼 여러 개 섞여있는 요런 톡톡 요런 실인데다가 원래 약간 그 헤어감이 좀 있는 그런 실이고 디자인 자체가 그냥 무난하다 보니까 뜨기 초보 시절에 좀 오래됐는데 또 입으니까 또 괜찮은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그냥 이런 민소매에다가 이런 가디건 그냥 딱 걸쳐가지고 입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이 가디건 말고 온나만미 가디건을 입었었거든요. 저는 그 가디건 좀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떴어가지고 진짜 폭닥하고 좋았어요. 뜨개 옷 입을 때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다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은 당장 또 쓸 건 아니니까 그냥 잘라 놓을게요. 저 예전에 바질은 실 다 끌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볼이 너무 많이 막 달려 있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거는 한번 그냥 다 그때그때 잘라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실 정리할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좀 실 정리할 게 차곡차곡 늘어나고 있어요. 실 정리 너무 귀찮은데. 이제 코스를 늘리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코스 늘리는 방법 봤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해볼까. 그래, 맞아. 저 이거요. 코스 초반에 뜰 때요. 코스 늘리는 것 때문에 초반에 진짜 몇 번 풀었어요. 그 코스 늘리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보통 쓰는 방법이 이제 M1R, M1L이잖아요. 아니면 LLI, LRI였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KFB가 있고 아니면 바늘 비우기가 있고. 근데 이제 다른 KFB는 중간에 안 뜨기처럼 이제 선이 생기니까 조금 저는 쓰고, 그 다음에 M1L이나 뭐 LLI 뭐 요런 방식은 아니지. M1L은 코가 이제 좀 작아지고, LLI 이 방법은 코가 작아지는 건 아닌데 좀 뭐지? 한 코가 오히려 좀 늘어지게 커진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늘 비우기는 이제 잘못하면 구멍이 나고 그래서 이제 진짜 방법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 마지막으로 정착을 해가지고 늘린 방법이 뭐였냐면 가마코를 하고요. 가마코로 늘려놓고 그 다음번에 뜰 때 그거를 꼬아뜨기로 떴어요. 그랬더니 제 기준에 제법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이제 이게 셜록이 레귤러 늘림이어가지고 여긴데요. 어때요? 이 정도면 깔끔하지 않나요? 제 기준에는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늘림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가마코로 하고 다음번 뜰 때 그 부분을 꼬아뜨기로 뜬 거. 그렇게 늘렸답니다. 그렇게 늘렸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늘리는 거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원체 헐겁게 느슨하게 떴기 때문에 뭐 M1으로 떠도 그렇게 막 코가 작아지지도 않고, 왜냐면 매코 뜨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 새로 배운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해요. 지금 잘 됐으면 좋겠다. 요 마지막 두 코가 새로운 방법으로 늘려본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늘린 데가 요 두 코도 새로운 방법으로 늘린 거고, 마지막에 있는 요 두 코도 새로운 방법으로 늘린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늘림을 다 끝냈고요. 그리고 하단 무늬 시작했어요. 다행히 늘림이 잘 끝났고요. 한번 입어봤거든요. 늘리고 나서. 근데 코수가 34코가 적은 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까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차이는 안 났어요. 그리고 통이 막 몸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좁은 통이 아니어가지고 굳이 경사까지 주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경사 진행하지 않고 바로 무늬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늬 다 뜨고 나서 입어봤을 때 약간 뒤쪽이 좀 짧게 만약 느껴진다라고 하면 하단 부분 마무리할 때 고무단이 됐든 아니면 다른 마무리를 하게 되든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뒷부분을 좀 더 길게 내려서 떠볼 생각이에요. 셜록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컬러로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을 걸 만큼 긴 구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왼쪽 손에 컬러를 두 개를 걸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하나를 걸고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번 거 셜록 진행하면서는 실을 7코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걸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바지를 떴을 때 보니까 실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실을 걸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쭉 뜨자 싶어가지고 걸지 않고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나 이런 부분은 팔이,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걸리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거는 몸통 부분이어가지고 딱히 이런 실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또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길죠. 그런데 걸지 않고 그냥 떴어요. 이렇게 떠도 율리스는 잘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괜찮더라고요.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무늬가 런던, 안개 낀 런던의 가스등? 네, 그런 무늬입니다. 런던 하면 생각나는 게 진짜 뿌연 안개,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어스름하게 빛나는 가스등, 가로등, 그쵸?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이제 작가님이 설명을 그렇게 적어주셔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그 바스커빌의 하운드에 해당하는 무늬 컬러 조합이랑 똑같은 조합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바스커빌 하운드 발자국이거든요. 여기 강아지 발자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서 이게 뭐 황무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셜록 홈즈 영국 드라마 있잖아요. 베네딕트 컴버비치 나오는 그 드라마 보면 배경이 황무지긴 한데 이렇게 막 추격전 벌이고 숨고 막 이러는 데가 숲속이 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막 숲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어차피 집에 있는 컬러로 조합을 해야 하니까 약간 초록색으로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조합으로 이제 처음에 무늬를 떴고요. 나중에 이제 그 가스등, 런던 거리의 가스등 그거를 하는데 여기 컬러가 약간 또 그런 포기한 느낌? 뿌연 그런 느낌이 또 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 컬러로 해봤어요. 이거는 뭐지? 체스의 나이트 있잖아요. 기사, 말.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작보다는 조금 그래도
구분이 되는 컬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뜨긴 했는데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전 무늬들이 이렇게 좀 빵빵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바스커빌의 하운드, 그 다음에 여기가 체스판 위에 기사말, 이제 이게 런던 거리의 가스등, 요거는 그 스터디 인 스칼렛에 나오는 그 발자국인데 구두 발자국. 그래서 네, 스터디 인 스칼렛이잖아요. 이게 무슨 분홍색 연구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부러 핑크톤으로 맞춰야지 하면서 이렇게 맞췄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독수리 무늬. 이제 핑크랑 연계되면서 조금 강렬한 이미지를 주려면 어떤 컬러가 좋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떴고요. 아래는 다시 얘랑 똑같은. 그래서 이 독수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이 무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셜록 홈즈의 하단 무늬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했던 부분들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민 없이 도안 보면서 그냥 쭉 그 무늬를 떠가면 되는 거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와는 다르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다 끝나고 나면 완성 F5 영상을 찍을 때 이거랑 셜록이랑 바지를 같이 찍어볼까 싶습니다. 왜냐면 바질 스웨터를 완성을 해놓고 F5 영상을 못 찍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차피 같은 실로 만든 거다 보니까 한번 같이 F5 영상을 찍어볼까를 고민 중이에요. 네, 아직 반도 안 떠놓고 벌써부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는 되도록 빨리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어요. 벚꽃도 제법 많이 올라왔고 목련은 이미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봄날에 뜨게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